외환위기 수준의 고용 위축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의 국제통화정책,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위험 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정부가 최근 고용, 경제 동향에 맞춘 경기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얼어붙은 한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회복세 판단을 고집을 해왔었는데 그랬었죠. 정부가 이 지속된 경제 지표 악화에 결국 손을 든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여러 기관들이 다 예측을 하는 거 보면 낮춰잡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도 지금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고용 여건이라는 것도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선이 힘들다. 그러면 결국 심리적 반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가 그렇게 금방 좋아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소위 보릿고기란 말까지 쓰고 있는데 네. 그런 보릿고기를 잘 넘겨가기 위해서는 심리적 반전이 필요하고 그 반전을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고용 관련된 지표들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민간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예. 민간은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서 공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경제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15조 원 정도 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내용이 주로 뭐냐면 대출 출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을 하겠다는 건데 기업이 만약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새로운 어떤 사업의 확장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하거나 또는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후된 설비들을 새로운 설비로 만드는 경우 이때는 약 5조 원 정도를 정부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원칙인 것 같고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있는 게 문제예요. 설비 투자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에서 아마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정부가 예고했었던 유류세 인하 방안 그리고 조선소나 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도 이번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부양책 아니냐? 실제로 이게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류세 인하가 15%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네. 6개월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하면서 과연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또 반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유류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또 뭐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고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지금 자영업자들도 차를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뭐 중소기업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계를 가동하고 설비를 가동하는데도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이제 맞춤형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컨대 군산, 거제 같은 경우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고 GM 공장이 철수하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지역에 공공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니까 상권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선소나 자동차 산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공공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투자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게 또 장기적으로 좀 효과를 낼 수 그렇죠. 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경제를 일정 부분 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내면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제 대내 환경을 보면요. 금융 쪽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리 인상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정책 자금을 풀어서 여건을 개선하는 게 당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는 부분은 물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서 정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충격을 줘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반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투자하려고 나서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심리적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뭔가 충격을 줘서라도 예를 들면 심장이 멈춰 있는 기기 같은 경우에 충격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한 심리적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 사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큰 화두죠. 일자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려워진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얘기인데 이거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일자리. 그렇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기적 일자리가 아니고 뭐 고용이 예를 들어서 인턴 정도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체험형 인턴이 5,300명 정도, 행정 업무 인원이 한 2,300명,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까지 다 합치면 5만 9천 개 정도의 공공기관 인턴이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 단기적인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고용이 그렇게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가 아까 보릿고기란 말을 썼잖아요. 일자리 보릿고기라고 하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보릿고기를 위해서는 뭔가 비축에 있는 걸 풀어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일정 부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충격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 보릿고기가 지나고 나면 수확이 일어나고 어떤 기업들이 성과를 내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또 고용하고 뽑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은 일자리 보릿고기라고 보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이 보릿고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단기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일자리 보릿고기가 지나고 나면 경기가 호전되거나 개선됐을 때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 또 새로운 인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요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한번 판단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일자리 보릿고개라고 하셨고 뭐 일각에서는 또 고용 참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원인들로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뭐 KDI도 조심스럽게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은 개선 방안이 조금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발표 내용에 뭐가 들어갔냐면 연내 이걸 좀 연착륙하는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 현재는 탄력 근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기간은 일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쉬게 하는 그런 건데요. 이걸 지금 최대 3개월로 돼 있어요. 이걸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정 부분 변화나 아니면 연착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정말 뭐 단기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경제 체질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향을 추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가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규제를 일정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컨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나왔어요. 해외 B&B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푸는 것도 고민해 볼 것이고 은행 관련된 규제들 일정 부분 풀어주는 것도 고민해 볼 것이고 즉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제나 제재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또 새로운 어떤 경제 동력,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서 기업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일정 부분 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인력을 필요해서 고용을 창출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업과 정부가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사업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주고 기업은 그렇게 사업이 잘 되면 고용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거 분명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민간이 나서야 된다는 거 그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조속하게 이런 민간과 공공기관의 선순환 투자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